은퇴 설계 어디까지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은퇴를 10년 이내로 앞두고 있다면 은퇴 설계는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퇴 플랜을 세워주셨다면 어떤 결과들이 나왔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사실 은퇴 설계를 스스로 해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제가 실제로 고객분들과 상담하면서 나누는 6가지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은퇴 플랜에도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풍이 너무 아름답죠? 제가 회사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단풍 있는 데서 영상을 꼭 한번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밖에서 찍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으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많이 밖에서 찍어둬야 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부분은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지만 은퇴 후 월 생활비가 얼마나 들지 한번 계산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부부는 은퇴 후에 매월 얼마가 필요한지 파악해 보셨나요?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31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 통계에 따르면 300만 원, 350만 원 경우에 따라 다 다르지만, 제가 실제로 기업에서 강의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월 500만 원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얼마가 필요하신가요? 월 300만 원, 월 500만 원.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이런 숫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과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서 월 얼마가 필요한지 꼭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가입한 보험 상품들을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 가정당 보험 상품이 평균 14건 정도 가입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보험 상품들은 크게 보면 연금 상품들이 있고 보장성 보험들이 있는데요. 연금 상품들은 콜센터에 꼭 한번 확인해 보셔서 몇 세부터 월 얼만큼씩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요, 모두가 알다시피 은퇴 후에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에 대한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잘 검토해 두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보험서부터 해서 실손보험, 치매보험, 간병보험에 이르기까지 잘 준비해 두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보험료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꼭 상담 받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은퇴 자금이 얼마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너 돈 얼마 있어? 아니면 너 자산이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총자산 기준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총자산과 은퇴 자금은 다릅니다. 일단 내 총자산에서 부채를 빼야 되겠죠.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 나올 텐데, 이 순자산 중에서도 내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부분은 은퇴자금으로 활용할 게 아니라면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퇴자금으로 내가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또 자녀들한테 지원해 줄 자금, 예를 들어서 결혼자금을 자녀가 결혼할 때 지원해 줄 거라면 자녀들에 대한 자금도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내가 현재 모아놓은 은퇴자금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은퇴 설계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다른 자금들을 모두 제외하고 순수하게 은퇴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현재 얼마인지부터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연스럽게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부터는 앉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5번, 6번은 좀 정성적인 부분들인데요. 네 번째, 자녀 자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반드시 자녀 자금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 결혼자금을, 아니면 독립할 때 독립자금을 얼마나 지원할지 부부간에 서로 합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노후자금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을 세워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신 다음에 자녀분들과도 소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녀자금과 관련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녀자금과 은퇴자금은 이 반비례 관계에 있잖아요. 자녀한테 자금을 많이 지원할수록 은퇴자금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관관계를 잘 염두에 두시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녀들한테 적극적으로 최대한 많이 지원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부부의 은퇴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은퇴 설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은퇴 자금이 부족해서 자녀들한테 손 벌리고 피해가 가는 것보다는 부부의 은퇴 자금을 우선시하고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녀들한테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는 주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은퇴 후에 어디서 살지 한번 결정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은퇴 자금이 부족해서 외곽으로 집을 줄여가면서 차액을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아예 집을 주택연금으로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결정을 해 보셔야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전원주택을 짓겠다, 아예 시골로 가서 살겠다, 이런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부부간에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남편분들과 아내분들의 생각이 다른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요. 남편분들은 되게 좀 지방에 한적한데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싶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 아내분들은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부부가 어떤 은퇴 생활을 가져갈 것인지, 어디에 살 것인지, 또는 은퇴 자금과 연결해서 주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정하고 은퇴 설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은퇴하실 건가요?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퇴직하면 그 이후에 일을 계속 하실 건가요? 이 부분부터 먼저 정해 보셔야 되는데요. 퇴직 후에 은퇴 자금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은퇴 자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신지, 일을 안 해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부터 한번 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외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은퇴 자금이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는데도 퇴직 후에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여러 번 더 물어보면 일이 좋아서 하려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해오던 게 일밖에 없으니까, 다른 것들을 할 줄 몰라서, 또는 은퇴 자금이 막연하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일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은퇴 자금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시고 가능하면 퇴직 후에는 쉬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내가 못 해봤던 것들, 정말 하고 싶었지만 못 해봤던 것들을 즐기셨으면 좋겠고, 또 그동안 가족분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내셨을 텐데 배우자분과 가족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은퇴 자금이 부족해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이렇게 재무 설계나 뭐 투자, 절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은퇴 후에 일자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은퇴 설계 상담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핵심적인 6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노트로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자, 첫 번째, 매월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진 보험 상품들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가진 은퇴 자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번째로는 자녀들한테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결정해 보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거에 대해서 어디에 살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해 보셔야 되고, 여섯 번째로는 일, 언제까지 일할 것이며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 부분들 외에도 은퇴 설계 상담을 하면서 우리가 검토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 6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신다면은 은퇴 설계, 은퇴 플래닝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촬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해도 지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가을을 좀 더 만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